송영고등학교 2020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총 23문항 모두 선택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술형이 없어도 난이도가 제법 있는 편입니다. 좀 얕게 공부한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할 만한 문제들이 몇몇 확인되고 있습니다. 1번, 자 3,1을 2,3으로 옮기는 평행이동. 저 평행이동은 X축 방향으로 3이 2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에서 4로 이동했으니까 2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것에 의해서 원이 옮겨지더라 뭔가로. 자,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의 평행이동은 부호 바꿔서 집어넣는 거 이해를 하시죠? 자, X 대신에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자, 이렇게 옮겨집니다. 이 녀석을 전개하면 X제곱, 그 다음 여기 Y제곱 플러스 2X 여기 마이너스 4Y. 자, 플러스 1과 여기 1은 없어지겠고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A, B, C 사례대로 2, 마이너스 4,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2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4가 되어서 4가 되겠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이 원을 Y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을 2등분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일단 L부터 구해줘야 되죠. 직선 L은 요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입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2. 자, 요렇게 직선 L이 나오고요. 이 원을 Y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을 C라고 하자. 원 C는 X하고 Y가 바꿔 대입하는 거죠. X 대신에 Y, Y 대신에 X. 그러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원의 넓이를 이 직선이 2등분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원의 중심을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넓이가 2등분 됩니다. 자, 1,0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되니까 이 직선에다가 1,0을 대입. 그러면 0은 마이너스 m 플러스 2에서 m은 2 이렇게 구해지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원이 있는데 마이너스 1,0란 점도 있어요. 자, 이 점에서 Y축 위에 있는 점을 찍고 다시 원 위의 점으로 갑니다. 그러면 Q하고 P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A만 고정됩니다. 자, 이랬을 때 AP 더하기 PQ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 하면은 A가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튕겨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A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이 점을 A'이라고 하죠. 당연히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는 1,0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그어주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죠. AP 길이와 A'P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AP 더하기 PQ 길이는 결국 A'P 더하기 PQ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요 점에서 원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 점에서 원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반지름 길이를 빼주면, 자, 요때를 이제 Q로 잡아주면 요 길이가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요 길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의 중심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8이 되니까 우리는 1,0하고 마이너스 3,8 요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되겠죠. 자, 이 원의 중심을 편의상 B라고 하죠. 그러면 최소값은 A, B에서 반지름 R을 뺀 값이다. 자, A, B부터 구해주죠.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은 4 제곱하면 16 더하기 0 빼기 8에 제곱하면 64에서 원의 반지름 루트 5네요.
루트 80이니까 4 루트 5가 됩니다. 그러면 4 루트 5에서 루트 5를 뺀 값인 3 루트 5가 최소값.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당연히 최대값은 2개 더해서 5 루트 5가 되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물었으면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항상 이 집합의 원소를 들여다볼 때 쉼표로 구분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쉼표로 구분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 집합의 원소는 3개가 있구나. 바로 나오죠. 아, 4번이 틀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금방 나왔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찾아보죠.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원소가 공집합이 있습니다. 1도 A집합의 원소입니다. 1과 2를 가지는 집합도 A집합의 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맞구나. 그리고 3번도 맞구나. 확인 가능하고요. 부분집합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좀 그려줄까요? 집합 A에 공집합 1, 1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렇게 될 것인데 요렇게 이제 부분집합 X 만들면은 요게 요 놈이죠. 부분집합 맞습니다. 요렇게 되고 1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자, 요 두 개를 가지고 요렇게 부분집합 만들면 요 집합도 A집합의 부분집합 맞다. 요렇게 해석되겠죠. 요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은 조금 더 헷갈리지 않고 편하게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5번. 자, 다음을 만족하는 집합 X는 몇 가지나 나오는가? A하고 X하고 합집합을 하게 되면 A가 되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합집합을 하면 범위가 커지죠. 커진 것이 A니까 A가 X를 포함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죠. 자, X랑 B를 교집합했더니 B가 되었어요. 그러면 교집합을 하면 범위가 당연히 작아지게 됩니다. 작아진 값이 B구나. 그래서 B가 X에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는 B를 포함하고 있고 A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A의 부분집합이면서 1과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러니까 2의 전체 5개의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인 1과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니까 나머지 3개의 원소로 만들면 되겠죠. 해서 8개.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자, S집합은 X를 원소로 가지는데 요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X가 S집합의 원소이면 6 빼기 X도 이 S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자연수만 대상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6-X 요 놈도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X도 자연수.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X가 만약에 1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이 S집합의 원소이면 6 빼기 1인 5도 S집합의 원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1이 S집합의 원소면 5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5가 들어갔으니까 6 빼기 5인 1도 들어간다. 이렇게 1과 5가 서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1하고 5는 같이 S집합에 들어가든가 안 들어가든가. 그러니까 공동면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과 5는 단독으로 못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움직인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문제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X하고 6 빼기 X 이 두 개는 요 두 개는 더하면 6이 되게 하는 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하면 1이 들어가면 5도 들어간다. 5가 들어가면 1이 들어간다. 공동분면체. 마찬가지로 2하고 4도 공동분면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X가 3이면 6 빼기 3도 3이니까 3은 어쨌든 이 규칙을 만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후보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합의 개수를 물었는데 개수를 물었으면 결국 이렇게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한 덩어리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얘를 넣었다 안 넣었다 또는 집어넣었다 안 넣었다 또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2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공집합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셋 다 안 들어가는 경우 한 개는 빼라. 이렇게 이제 7개. 자, 정답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물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 집합 S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원소가 한 개인 거. 요게 되겠죠? 3만 있으면 이거 지금 만족하게 됩니다. 공집합은 아니니까 무조건 원소는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원소가 2개인 거는 요렇게 이제 원소를 갖고 있거나 또는 요렇게 있는 요런 집합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원소가 3개인 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3을 추가시키는 거죠. 여기다가도 3을 추가시키는 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원소가 4개인 거는 요렇게 2개 묶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원소가 5개인 것은 전부 다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7개 나온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은 몇 개인가? S가 가능한 중에서. 자, 이런 식으로도 물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자, 배수의 집합입니다. 자, A4와 A5의 교집합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녀석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4의 배수인 동시에 5의 배수다. 아, 그러니까 4와 5의 최소 공배수 20. 자, A2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A20이 어떤 집합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20의 배수는 20, 40, 60, 80, 100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M이라고 하는 수, 자, 얘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얘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배수만 돼야 돼요. 배수만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간격으로 쪼개면 되는 거죠. 근데 20에서 출발하냐, 40에서 출발하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즉 20의 배수들은 40의 배수들을 포함하고 있고 40, 80, 120 이런 식으로 60의 배수인 60, 120, 180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 가능한 M은 결국 20의 배수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40의 배수는 20의 배수에 포함된다. 60의 배수는 20의 배수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물었으니까 결국 이게 20인 거죠. 아, 자기 자신 A20이 A20에 포함된다. 그래서 M의 최소값은 20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엔 포함관계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12의 배수와 18의 배수를 합집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n의 배수가 12의 배수도 가지고 있으면서 18의 배수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요때는 10의 배수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얘를 갖고 있으려면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12 배수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 n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도 봤죠? 이게 지금 포함관계가 만족하려면 요 m은 20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12가 n의 배수가 돼야 된다. 반대로 가게 되면 n은 12의 약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관계가 만족하려면 마찬가지로 AN은 A18도 포함해야 됩니다. 즉, 이 n이라는 놈은 18의 약수도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대가 같습니다. m은 20의 배수. 반대로 가면 n은 12의 약수인 동시에 18의 약수. 그러니까 n은 12와 18의 공약수가 되더라. 자, 우리가 공약수 구해주려면 어떻게 구해주죠?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당연히 6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A12는 A6에 포함된다. 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6의 약수인 A3, A2, A1 요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3의 배수들은 12의 배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2의 배수들은 12의 배수를 다 가지고 있고 당연히 A1, 1의 배수들은 어떻게 돼요? 모든 자연수니까 전부 다 가지고 있겠죠. 요렇게 가능한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녀석 요렇게 되는 거죠. 자, A18도 마찬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는 최대 공약수 찾으란 말이구나. n의 최대값은 6 요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m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4와 5의 최소 공배수 이렇게 되는 거고 이 n의 최대값 요 녀석은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은 답은 20 더하기 6인 26 정답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자, 기호로 써서 바꿔볼까요? 전체 집합 원소가 35개 있다. 사물놀이를 집합 A라고 하고 클래식 기타 신청한 학생들 집합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물놀이 신청한 원소는 25. 클래식 기타와 사물놀이 모두 신청했습니다. 모두 신청한 것은 A도 신청하고 그리고 B도 신청했다. 이렇게 되겠죠? 두 교육 중에서 어느 것도 신청 안 했다. A도 아니고 그리고 B도 아니더라. 이게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때 클래식 기타반 신청한 학생, 즉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니? 이렇게 물은 거죠. 자,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좀 열심히 그려볼까요? 부분집합 A, B 두 개 이렇게 나오고, 자, 교집합이 8개예요. 그러면 NA 25니까 8을 빼게 되면 17 여기 오게 되는 거고. 자, 이 녀석이 뭐가 되죠?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합집합의 여집합이다. 합집합한 거에 여집합 요 바깥이겠네요. 여기가 4개 있다. 이렇게 되네요. 전체가 35개 있으니까 35에서 4를 뺀 값이 31이죠. 이게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5에서 4를 뺀 31. 그런데 우리 NA 알고 NB 알고 그러니까 B집합 원소의 개수는 합해서 30을 더하려면 이미 암산 가능합니다. 17 더하기 8이 25인데 30을 되려면 여기가 6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제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NA에다가 NB 더해서 교집합 원소의 개수 8을 뺀 값이 31이다. 이렇게 해도 똑같이 답을 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숫자가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네요. 25인데 6, 31. 요게 MB에서 교집합 개수 8을 뺀 값이 31이다. 25에서 8을 빼면 17, 17이면은 넘어가면 14가 되죠. 맞게 구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4다. 14명 신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 공식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고 교집합 관련되어서 그 다음에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석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겠죠. 9번. 자, 모두 사용해본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 묻는 문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일단 이 문제를 소수령에서 쓰려면 두 가지 식을 끌어내면 돼요. 첫 번째,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은 직관적으로 가능하죠. A, B누 사용해본 학생 30명, B, B누 사용해본 학생이 36명. 자, 30이 더 작죠? 이 30명 모두가 B, B누를 사용했다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최대값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최소값은 합집합에서 끌어냅니다.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A 또는 B를 사용해본 학생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0은 넘어설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바꿔주죠.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값이다. 이게 50 이하다. 자, 요거를 정리해 주시면, 자, 넘기고 옮기면 얘 넘어가고 50 넘어가면 결국 30 더하기 36에서 50을 뺀 값보단 크거나 같고 3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집합이 두 개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NA 더하기 NB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값보단 크거나 같다. 이게 최소값이고 이 녀석은 두 수 중에서 작은 수가 되겠죠. 미니멈 NA와 NB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녀석은 집합 4개로도 확장이 3개, 4개로도 확장이 가능하게 되는데, 요 내용은 자, 링크를 이제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걸 좀 학습하시면 시험 문제까지도 푸실 수가 있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은 답을 내야 되겠죠. 최대값은 30, 최소값은 66에서 50을 빼니까 16, 30에서 16을 빼면, 14가 되네요.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자, 대칭 차집합을 물었습니다. 자, 요 형태를 보자마자 나오셔야 돼요. 집합 A와 집합 B 요렇게 있을 때 A 차집합 B 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B 차집합 A. 자, 이 녀석을 합집합을 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얘를 보통 이제 우리가 대칭 차집합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대칭 차집합 관련된 문제인데 니은은 금방 나오셔야 됩니다. 합집합 한 것에서 결국 교집합만 뺀 것이다.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기억. 기억은 A하고 B 위치가 바뀐 거죠.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같게 되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디귿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는데 디귿은 식으로 써주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기호의 왼쪽 오른쪽, 그래서 왼 빼기 오른, 오른 빼기 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왼쪽 차집합, 오른쪽 집합, 합집합, 오른쪽 차집합, 왼쪽 차집합, 왼쪽 여집합, 오른쪽 차집합 왼쪽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규칙대로 따라가냐를 이제 묻는 거니까 자, 요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 요렇게 바뀌고, 그 다음 비여집합, 차집합도 교집합, 뒤에 거에 여집합 요렇게 되겠죠. 요 놈이 이제 교환 법칙을 쓰게 되면은 B차집합 A가 되고, 그리고 이 녀석도 A 차집합 B로 바뀌게 되니까 아, 같구나. 얘가 결국 A하고 B의 대칭 차집합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자, 참인명제를 고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자, x제곱이 1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리집합 관계를 보도록 하죠. 자, 요 놈은 앞에 거를 이제 조건 P라고 하고 뒤에 걸 조건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합 P는 어떻게 돼요? x가 제곱한 게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Q라고 하는 녀석 1보다 크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되는 게 이제 반례가 되겠죠. 1번은 이렇게 되어서 틀렸고, 2번 x 곱하기 y가 0이란 말의 의미는 어떻게 돼요?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x가 0이고 y는 0이 아닌 어떤 수, 이 경우랑 x가 0이 아니고 y는 0인 수, x도 0이고 그리고 y도 0인 수 이렇게 되는 건데, 앞에 있는 x 곱하기 y가 0이다는 이 세 가지를 만족합니다. 그런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다는 둘 다 0인 거 요놈만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반례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반례가 금방 나오게 되죠. x제곱이 9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3하고 3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뒤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뒤쪽에서는 x 이퀄 3만 나오는 거죠. 조금 깔끔하게 적어볼까요? 집합 P는 마이너스 3, 3. 근데 집합 Q는 3밖에 안 나오더라. 포함관계가 안 되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2x 빼기 1이 5다 그러면 넘겨서 2로 나눠주면 x는 3. 자, 3을 원소로 가지네요. 근데 집합 Q는 1하고 3 두 근을 가지게 되는 거죠. 포함관계 되는구나.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바로 반례 잡아보죠. 두 개 더한 값이 1보다 작으면 둘 다 1보다 작다 그랬는데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100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게 반례가 되겠죠. 두 개 더하면 1보다 작지만은 둘 다 1보다 작지는 잘못 잡았네요. x를 2로 잡아야겠네요. x를 2로 잡고 y를 마이너스 100으로 잡으면 두 개 더하면 1보다 작은 수가 분명하지만 둘 다 1보다 작지는 않은 거죠. 자, 요렇게 해서 4번이 정답 체크했습니다. 12번. 자, 모든하고 어떤이란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만족한다가 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차 함수의 중요성을 좀 생각한다면, 그래프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a를 넘겨주면은 x제곱 더하기 5-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걸 왼쪽에 있는 y는 이라고 쓴 이 2차 함수가 y 꼴 0이라고 하는 x축하고의 관계를 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죠. y 꼴 x제곱 더하기 5-a 2차 함수 아래로 몰록합니다. 그렇죠? 근데 y 꼴 0인 x축보다 함수값이 크다, 위에 있어야 된다. 아, 그러면 위치관계를 보면 이렇게 돼요.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위치관계는 안 만나든가 접하든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세 가지밖에 없는데 항상 어떻게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크다 또는 같다. 즉 얘만 아니고 이 두 가지 이 경우를 물은 거죠. 자, 이 두 가지 이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죠? 그렇죠. 근이 없거나 중근이거나,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1차항 계수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건데, 얘는 1차항 계수가 없으니까 바로 가도록 하죠. 얘가 이제 최소값이죠. 5-a가 꼭지점 y좌표. 자, 꼭지점 y좌표인 5-a가 0보다 크거나 또는 같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거죠. 따라서 a는 5보단 작거나 같다. 자, 첫 번째에서는 a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이에요. 어떤이면은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돼요. 단 한 개라도 원소가 있으면 됩니다. 만족하는 게. 근데 그게 거짓이래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자, 오른쪽으로 싹 다 넘겨서 x제곱 더하기 a-2가 0보단 작거나 같다. 우리가 첫 번째 한 것은 해가 모든 실수였어요. 모든 실수. 해가 모든 실수. 이러면 됐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만족한다가 거짓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해가 없다가 돼야 되죠. 참이려면 해가 있으면 되는 건데 거짓이면 해가 없다. 즉 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세 개의 위치 관계가 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요 놈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녀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차항 계수가 있으면 판별식 쓰면 되는데 최소값 바로 가죠. a-2가 최소값이죠. 꼭지점 y좌표. 이 a-2가 0보다 크면은 이걸 만족하더라. 즉 이 녀석의 해가 없게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좀 까다롭습니다. 등호가 있냐 없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a가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서 3, 4, 5 세 개 되겠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요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x제곱이 a-5보단 크거나 같다가 참이다. 모든 실수 x에서 얘가 성립하려면 a-5는 그렇죠.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제곱한 것은 항상 음수보단 크니까. 근데 0도 포함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죠? 자, 다시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x제곱이 2-a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이제 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2-a라고 하는 녀석은 음수가 되면 되죠. 제곱한 것은 음수보다 작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2-a는 0보다 작은 게 맞는데 같으면 안 됩니다. 0 되면은 제곱한 것이 0 되는 순간 x = 0 해를 가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 그리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익숙해지시면 바로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곱한 것은 무조건 0 이상이다. 이걸 사용한 거죠.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13번 여기 참인 명제만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역을 구해봐야죠. 자, 기역의 역은 x = 1이면 x 세제곱은 1이다. 자, 당연히 참 맞죠? 니은 x가 y보다 작으면 x-y의 절대값은 y-x가 된다.
x가 y보다 작으면 x 빼기 y가 0보단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x 빼기 y의 절대값은 x 빼기 y에다가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 된다 해서 이렇게 되더라. 맞게 되는 거죠? 얘도 참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두 자연수 xy에 대해서 역을 구하게 되면 xy가 홀수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짝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x 곱하기 y가 홀수가 된단 말은 x도 홀수 그리고 y도 홀수 이 말인 거죠. 둘 다 홀수란 말인데 홀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홀수가 됩니다. 그래서 홀수 두 개 더하면 짝수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명제의 역도 참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세 개 모두 다 여기 참 된다. 이렇게 정답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P는 낙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한다. 그러면 P이면 낙Q이다가 참이다. 지리집합 관계가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더라.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Q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낙Q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낙Q 여기다 적을까요? 낙Q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3보다 크다.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3a-1보단 작다가 되겠죠. 한 번에 이렇게 쓰실 수 있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부등식은 수익선 그리셔야 되겠죠. P가 -a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근데 이 P를 Q의 여집합이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Q의 여집합은 -3보다는 크고 3a-1보다는 작다. 자, 그러면 -a가 -3보다 커야 되는 게 분명하고 등호부터도 포함관계는 변함이 없죠. 그리고 동시에 3a-1은 1보다는 커야 되는데 등호부터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a는 첫 번째에서는 3보다 작거나 같은데 넘겨서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2보단 크거나 같다. 요 범위가 되겠네요. 자, 자연수 a의 값의 합은 1하고 2하고 3 3개 나오니까 더하면 6.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 진리집합 관계가 PQ 같도록 요렇게 되는 걸 찾아라 이 말이죠. 자, 기억은 어떻게 돼요? XY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된다. 그러면 XY 둘 다 0이구나.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XY가 0이구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PQ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 맞죠? 니은은 X1보다 크고 Y1보다 크면 Q가 되냐? 자, 일단 이걸 좀 정리부터 해야 되는데 Q를 정리할게요. 넘겨서 자, 요 두 개를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요렇게 플러스 1 빼기 Y인데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요거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되죠. 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되죠? X 빼기 1이 0보다 크고 Y 빼기 1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둘 다 0보다 큰 거 곱하면 0보다 큰 게 맞아요. 이 방향으로는 참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는 둘 다 음수인 경우도 곱하면 양수가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되겠네요. 니은은 아니다. 자, 디귿이 좀 까다로운데 디귿은 n이 3의 배수이면 n 곱하기 n 플러스 1은 6의 배수이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은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인 거죠.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은 n이 만약에 짝수면 n 플러스 1은 홀수가 될 것이고 n이 홀수가 되면 n 플러스 1은 짝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짝수예요. 짝수인데 자, n이 3의 배수가 되면은 이 3의 배수가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 n이 3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n이 3의 배수면 그 다음 수는 무조건 짝수가 돼요. 그러니 3의 배수, 짝수 그럼 동시에 만족하면 6의 배수가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n이 3의 배수 중에서 홀수가 아니고 짝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얘가 짝수가 되면 3의 배수이면서 짝수는 당연히 6의 배수가 맞으니까 얘는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연속된 두 자연수 두 개 곱하게 되면은 6의 배수다 그랬는데 생각해 봅시다. 1, 2, 3, 4, 5, 6, 7, 8, 9 쭉 이렇게 쭉 가는데 어떻게 두 개쯤을 하든 이렇게 두 개를 끌어내든 이렇게 두 개를 끌어내든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되는 게 아닌 게 보이시죠? 이미 여기서 보입니다. 발레는 잡기가 쉬워요. 자, 발레라고 하는 것은 디귿의 발레. 제일 작은 건 n이 1일 때 생각하면 되죠. 1 곱하기 2는 6의 배수가 6의 배수이면은 4의 배수다 이렇게 되는 건데 발레는 이걸 잡으면 안 되겠고 자,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6의 배수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6의 배수가 된다 라고 하겠을 때 n이 반드시 이제 6의 배수가 되냐 요걸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닌 경우는 이렇게 되죠. n이 2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2 곱하기 3을 잡아보면 2 곱하기 3은 6의 배수가 되는 게 맞는데 n이 반드시 이제 3의 배수가 되는 건 아닌 거다. 이런 식으로 발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다 해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기억밖에 없더라.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16번. 자연수 ABC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면 A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AB 모두 홀수라고 가정을 하면, 즉 결론을 부정했죠. 얘는 지금 결론을 부정해서 귀류법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A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의 부정, 모두 홀수라고 가정하면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따라가면 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는 2n-1로 뒀고 B는 2n-1로 뒀습니다. 자, 전개해보면 4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1 플러스 4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 4로 묶어내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4를 가지고 있는 녀석 근데 빼기 m을 먼저 썼네요. 요거 두 개 4로 묶어내면 요렇게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 요게 이제 가가 되고 얘가 이제 나가 되겠다. 자, 이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흐름을 좀 따라가 봅시다. 자, 그러면 어쨌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수 요렇게 되는 거니까 짝수가 맞아요. 짝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짝수니까 C제곱도 짝수. 그럼 C제곱 짝수인데 그럼 C가 결국에는 짝수가 되겠죠. 근데 C가 짝수니까 어떻게 돼요? C를 2 곱하기 L 요렇게 잡아주면 L 자연수로 해가지고 그러면 C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4의 제곱이니까 4의 배수가 되죠. 그렇죠? 4의 배수가 되는데 C제곱은 4의 배수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4의 배수가 되어야 마땅한데 지금 꼴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어떤 정수 더하기 2 요 꼴이니까 4의 배수가 아니고 4로 난 나머지가 2인수다. 4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모순이 발생하니까 요 가정이 틀렸다.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죠. fn은 n제곱 마이너스 n 나에 들어갈 숫자 p가 되는데 그게 2 q는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f1은 0이네요. 0 더하기 2 더하기 4는 6되어서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자, x라는 문자 하나로 되어 있는 문제들은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y의 절대값 이렇게 붙어 있어서 좀 까다롭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얘는 1차예요. 그리고 절대값 씌워져 있죠.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더라. 자, 이러려면 자연수 k는 최소값이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절대부등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가 이겁니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요거죠. 그래서 x는 2차까지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리 좀 해줄게요. 그리고 y-y 절대값 더하기 k가 0보단 크다. 자, 3으로 묶어냈습니다. 뭐 하려고 하는지 보이시죠? x계수 절반의 제곱인 4분의 9를 더하고 빼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 절대값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 남는 거 K. 자, 요렇게 곱해서 가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27 이렇게 되죠. 이게 0보단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단 크거나 같고 얘도 절대값이니까 0보단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0보단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당연히 얘도 0보단 크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니까 얘 0 되면 안 돼요. 얘 0보단 크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k는 4분의 27보단 큰 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더한 값이 0보다 크려면 얘도 0보다 크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k 자연수의 최소값은 자, 얘가 6보다 크고 7보다 작죠. 그래서 자연수 k의 최소값은 7. 이렇게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일단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다가 a 플러스 b가 5다 이 조건 한 개 더 추가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얘는 나중에 쓰고 요놈 이제 최소값을 구해 봐야 됩니다. 자, 얘는 전개를 해보면은 차근차근 전개 ab 더하기 곱하면 9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4에다가 마지막이 ab분의 36. 자, 저 식은 ab 더하기 ab분의 36 더하기 13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얘하고 상관없이 가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추가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얘 최소값은 어떻게 돼요? 요 놈만 산술계를 쓰게 되면은 2 곱하기 루트 자, 2개 곱하면 36. 자, 얘보단 크거나 같을 것인데 거기다가 더하기 13 한 거죠. 해서 12 더하기 13이니까 25. 아, 최소값은 25구나. 얘가 L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언제 최소가 되냐 하면은 산술기하가 언제 동호 성립해요? 아, 산술기하를 쓴 대상인 두 개가 서로 같을 때인데 얘 최소값이 지금 요 놈이잖아요. 얘가 지금 10이죠. 똑같은 거 두 개 더해서 12가 되었으면은 두 개가 이제 6으로 같을 때겠죠. 이렇게만 정리해도 되겠죠. 그러면 A 곱하기 B가 6이 될 때입니다. 자, 원래 이것만 나오게 되면은 A 곱하기 B가 6이 될 때 최소값은 25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A 플러스 B가 5다. 이게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해서 5가 되고 곱해서 6 되는 A, B를 구해야 됩니다.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A가 3이고 B가 2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M은 3, B가 N일 때 그랬네요. N은 2.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자, 전부 다 제곱해가지고 요거 L은 그냥 더하네요. 그러면 9 더하기 4 더하기 25 계산해주면은 38 이렇게 되나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자, 집합을 완성시켜야 되겠죠. 집합이 아니고 함수를.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는데 1대1 대형이래요. 1대1 대형이면은 1, 2, 3, 4가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다 가야 되겠죠. 근데 f3이 5니까 3은 5로 간다. 요거 하나는 완성. 그러면 1, 2, 4는 나머지 1, 3, 7하고 연결시키면 될 것인데, 자, f1 빼기 f4가 2다. 요 관계를 만족한다 그랬어요. 함수값의 차가 2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전부 다 2 차이죠. 2 차이니까 f1 빼기 f4가 2가 되는 경우는 3 빼기 1 이거나 5 빼기 3 이거나 7 빼기 5 요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f3이 5로 갔으니까 f1은 5가 안 되고 f4는 5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얘 탈락. 얘도 탈락. 요 경우밖에 없네요. 그래서 f1은 3, f4는 1, 그러면 2는 7로 대응. 이렇게 되겠네요. 해서 f2는 7입니다. 7 더하기 f4는 1. 해서 8.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자, 요 관계를 만족하는 함수 fx를 바로 구하실 수도 있고 그냥 f3을 바로 계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f3 구해보죠. f3을 구해서 확장을 좀 시켜볼게요. 당연히 f3을 구하려면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0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3 집어넣어도 성립할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F3인데 F3분의 1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얘들이 나올까 고민해 보게 되면 X에 3을 넣었잖아요. X분의 1이 3이 되도록 만들면 되겠죠. 즉 X에 3분의 1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놈에서 3을 맞추고 요 놈에서 3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X에 3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자 F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F3 역수니까 3분의 1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2 요렇게 됩니다. 자,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거죠. 이제 연립방정식처럼 F3 구하는 거니까 F3분의 1을 없애면 돼요. 여기다가 1을 곱합시다. 곱해서 슬쩍 위치를 좀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되나요? 빼봅시다. 밑에서 위에 거 뺍시다. 4, 1 빼면은 3 곱하기 F3은 얘가 없어지게 되고 4 빼기 12 마이너스 6. 따라서 F3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제곱하게 되면 4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식도 구할 수 있죠. 자, fx 그리고 fx분의 1이 있는 요 식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3의 역수를 대입했잖아요. 마찬가지로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될 건데 x분의 1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x 자리에 x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fx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fx는 x분의 1 집어넣으면 x분의 3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이걸 없애기 위해서 fx분의 1을 없애야죠. 우리는 fx 구해야 되니까 2를 곱해가지고 정리합시다. 4 곱하기 fx 더하기 2 곱하기 fx분의 1은 x분의 6 더하기 2. 자, 빼줍시다. 빼주게 되면 얘가 없어지게 되고요. 4 빼기 1, 3 곱하기 fx는 자 x분의 6 빼기 3x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fx는 x분의 2 빼기 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3 집어넣고 계산해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10 집어넣으면 요거 1이고 마이너스 3 빼면은 마이너스 2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fx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죠. 21번. 자, G합성 F1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1부터 구해야 되겠죠. F1은 3 빼기 1이니까 2. G2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G2는 4. 정답 4번 되겠네요. 22번. 자,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F2020. F가 이제 2020번 쭉 이렇게 합성된 함수다. 근데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구하는 거죠. 자, 당연히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규칙을 찾기 위해서 하나하나 써보죠. 첫 번째, F0부터 씁니다. 이 합성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F0부터 써봅시다. F0는, 읽어주면 되죠? 3이구나. 그러면, F2의 제로는 두 번 합성한 거, 함수값은 정의에 가면 어떻게 돼요? 1 집어넣었으니까 얘가 F합성 F의 제로가 되고, 근데 F0 얘가 3이니까 얘는 F3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럼 F3 읽어주게 되면 1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조금 더 빨리 해볼까요? F3의 제로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3번 합성한 것을 F3의 제로는 두 번 합성해서 1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요게 안 되시는 분 한 번 더 해보시면 돼요. 요 놈에 의해 가지고 F 합성 F2의 제로인데 F2의 제로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F1이구나. 여기다 바로 이제 F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F 한 번씩 씌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F1은 2. F4의 제로는 여기다가 F 씌우면 F2가 되겠고, F2는 4. F5의 제로는 F4가 되겠고, F4는 0. 요것도 나왔네요. 자, 예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F6의 제로는 결국 F0가 되니까 F0는 3. 결국에는 이렇게 5개가 반복되는구나. 3, 1, 2, 4, 0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 그러면 F2020은
5개가 반복되니까 5로 나눠보면 되죠. 5의 배수죠. 아, 여기에 걸리는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23번. 자, H합성, G합성 F인데 여기가 지금 가로쳐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G합성 F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합성의 순서만 바뀌지 않으면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은 이렇게 바뀝니다. H합성 G의 F의 X가 4X 빼기 3이다. 자, 왜 이렇게 바꾸죠? 우리는 H합성 GX를 알고 있으니까요. 자, 해서 이렇게 되면은 H합성 G의 fx 이게 이제 4x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f1 구하는 거니까 x에 1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f1을 뭐 a라고 해가지고 구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뭐 함수 구해보죠 그냥. h합성 g에 x 자리에 fx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fx 들어가면 되겠죠. fx 들어가면 요거 거기 여기 fx 들어가면 마이너스 2 곱하기 fx 더하기 5 이게 4x 빼기 3이다. 자, 열심히 계산해 줍시다. 넘기면 4x 마이너스 8 되어서 f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 그러면 f1은 어떻게 돼요? f1은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fx까지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뭐 f1 바로 가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23문제 모두 끝냈습니다. 자,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